자, 2거래일 연속의 상승, 그리고 마지막 3거래일 관련해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차익 매물 소화, 그리고 개별 실적 이슈에 집중했다. 예,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 지표는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닥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전달보다는 이 지표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점은 미국의 경제 지표와 유럽의 경제 지표가 요즘 조금의 온도차가 난다? 뭐 이 점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조금 더 강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즘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그러죠. 불거지게 되면서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좀 덜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러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다가 네. 그것이 급속도로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거기서에 대한 이제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좋아지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렇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망이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의 이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전월에 46.2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6.8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개선은 된 거죠? 조금은 더 개선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에 서비스업 이 PMI 같은 경우에도 44.7을 전월에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 46.6을 기록을 약간 하게 되면서 좋아졌고요. 이 세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같이 뉴스가 나왔던 네,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이 S&P 글로벌에서는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네. 낮기는 하지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가장 빠른 속도로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평가가 내린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로존의 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유로존의 제조 PMI가 47.8에서 48.8로 역시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좀 더 부분을 좋네요. 보이고 있고요. 미국보다, 예. 그리고 1월에 유로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네. 전월에 49.8에서 50.7로 이 기록이 되게 되면서, 사실 50이 이제 기준점이죠. 확장과 침체로 이제 맞아요. 나눈 기준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얘기군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가 ECB가 향후에 이 몇 달 동안 상당한 금리 인상에 압력을 받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인 2%의 5배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매파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쵸.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일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공격적으로 그렇죠.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똑같네요, 이러한 미국이랑. 이제 예.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유럽에서에 대한 통화 긴축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네. 환율에 대한 부분도 달러 약세가 더욱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01을 거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3월 달에 가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이제 전망이 더욱더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달러하고 유로 환율이 예전에 뭐 패러티가 깨지고 뭐 맞아요. 0.9까지 내려가고 되게 심지어 큰일 난 것처럼, 0.7까지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전망치가 1.1을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유로 쪽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개선되네요.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네. 달러와 약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 보다 더 가격 상승이 오른다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높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금 가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00불 한 1,930불 대 이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투기에 대한 이런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의 경제 지표가 조금 더 미국보다 나은 상황, 그러니까 좀 더 따라붙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 달러의 영향, 그리고 안전자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봐야 될 것이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뭐랄까요? 약간 혼조된 분위기지만 해석은 좀 좋게 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전보다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한 11% 정도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한 6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 대비 훨씬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기업 실적 관련돼서 확실히 별로 좋지 못하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많은 이제 월가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제시를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지 못하는데 얼마만큼이나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경고의 시그널을 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에 기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많은 부분 지금까지 내려왔던 부분, 이 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공매도가 환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야기가 많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뭐 증거로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이익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등할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U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2월 S&P 500의 이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6월 달에 3,700, 12월 달에 4,000이었었거든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근데 거예요. 벌써 지금 4,000이에요, 사실. 그렇죠. S&P 500이.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UBS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하우스이다.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리거넬 제너럴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내놨어요. 어떻습니까? 모두가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는 이번 실적 시즌을 우려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생각보다 강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은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가 더욱더 늦어지게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양측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 깨지지만 않게 된다면 그리고 빅테크 관련돼서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엇갈린 상황에서 과장님은 그쪽으로 좀 더 실적에 버텨주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네럴 일렉트릭부터 볼까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사실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이 21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213억 달러였었는데 살짝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1.24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얘는 컨센서스가 1.15달러였었거든요. 약간 혼조군요. 네, 그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재생 발전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국내에 있는 이러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씩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음 종목이 이제 3M이었어요. 많이 밀렸어요. 네, 3M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 내지는 약간 하회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도 이제 가이던스를 보게 됐을 때 이 컨센서스가 10.2불 정도가 EPS의 가이던스였거든요. 근데 제시가 나왔던 것이 8.5불에서 9불 정도가 제시를 하게 되면서 2023년도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전망이 그닥 좋지 못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받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요즘은 감원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축소됐다라고 그러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3M 같은 경우에도 2,500명 감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에서는 6%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은 뭐 그만큼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디는 감원시켜서 좋은데 어디는 감원시켰는데 전망이 안 좋으니까 또 안 좋게 시너지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시간 외에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역시나 좀 혼조세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를 일부 좀 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하는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었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만 나오게 되면은 안심이다, 선방이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된 성장률이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예전만 못하나 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이 컨센서스를 이 부분에서 상회를 하게 되면서 아직도 이 컴퓨팅 부분은 실적 성장률은 뭐 견조하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시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승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자마자 이제 시간에 나스닥 선물 역시나 플러스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4.3% 시간 외에서의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연결고리 종목 연결해 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삼성전기하고 두산 테스나입니다. 삼성전기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국내 시장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내에서 사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반전이 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두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모멘텀이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실적에 나온 이후에 업황의 바닥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아니면 오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사실 많은 부분 감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0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전년도 대비 70% 감익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업황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에 무게추가 실리게 되면서 네.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상반기까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둔화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고객사가 많은 부분 재고 조정을 마무리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평가와 중국의 리오픈이 이제 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스마트폰 업황이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기를 오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이노텍도 사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류의 느낌이거든요. 예. 그리고 LG 이노텍은 삼성전기 대비 요 근래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더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 LG 이노텍도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슬라를 갖고 온 이유는 네. 이 우리가 쉬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 섹터가 얼마만큼이나 강하게 움직일지 지켜는 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7% 올랐다는 점 자체가 무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일 테고 그 중에서 두산 테슬라는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플러스 실적에 알파.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좋군요. 그런 부분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네. 이 종목은 보다 더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두산 테슬라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화소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사에서 새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고 예. 이에 따라서 출하량의 증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이 고화소가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테스트 시간도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것은 결국 두산 테슬라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두산 테슬라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2023년도 관련돼서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증익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뭐 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테슬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리고 또 연결해서 LG 이노텍 같은 관점에서 보셨고 두산 테슬라까지 오늘은 세 종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